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존슨앤존슨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최대 제약사 중 하나죠. 그 다음에 앞에서 그 두 격과는 다르게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,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것들 많이 만들죠. 아큐브라든지 베이비 로션, 그 다음 니조랄, 타이레놀, 그 다음에 지르텍,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얘는 보면은 2000년부터 대략 주가가 이 최고 저점이었던 거 대비해서 6배 정도 올랐어요. 그 2000년부터의 주가 성장은 앞에 있는 두 기업보다는 좀 떨어집니다. 대신 배당 성장을 60년 동안 해온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배당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기업이죠. 그 다음 배당률은 펩시랑 똑같은 2.5%. 그 다음에 구매관리자 역상관관계는 65%, 마이너스 65%인 기업입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흠이 있다면은 닷컴 버블 때 주가가 거의 새토막 났던 전례가 있습니다. 이게 좀 유일한 흠이에요. 이때 주가가 75달러인데 30달러 밑으로까지, 그러니까 반토막보다 더 이상 한 60%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유일한 흠이죠. 지금 그 이후로 6배 올랐다고 하지만 엄청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란 단점은 그 장담은 하지 못한다. 하지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앞의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배당을 오래 줬던 기업이고, 그리고 어떤 한 제품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제약회사 중에 2위의 기업인데 1위는 누구냐? 미국 제약회사 중에 1위는 누구냐? 바로 이 에브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. 이 에브비는 앞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배당 성장주에 가까운 기업들이에요. 보시면 2013년부터 2022년 말까지 주가가 10년간 8배 정도 올랐어요. 그러면서도 배당률은 무려 3.6%입니다. 주가가 이렇게 앞의 기업들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배당률은 오히려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엄청난 기업이죠. 근데 앞에 제가 설명드린 예시를 드린, 매수 추천 절대 아니고 예시를 드린 3개 기업과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.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. 이거를 모르시면 앞에 얘기 들은 게 다 무의미해져요. 앞에 3가지 기업과 이 에브비는 달라요.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. 일단 휴미라라고 하는 한 가지 약품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. 이 휴미라라고 하는 그 약품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크론병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예요. 그런데 이게 휴미라의 매출이 그 전체 기업 매출의 비중에 거의 40%에 가깝습니다. 근데 얘가 2023년에 특허가 미국에서 만료돼요. 그리고 유럽에서는 2024년에 만료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복제약품이 이제 정식으로 다른 회사들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다만 핵심 제조 특허는 2034년에 만료됩니다. 그래서 제네릭은 2034년 이후에 나올 수 있어요.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약간 다릅니다. 뭐 저는 약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년에 그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유사 성분이고 2034년에 핵심 제조 특허가 만료되면은 제네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동일 성분입니다. 완전히 동일한 거. 그래서 비록 내년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걸 떠나서 한 제품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크면은 기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그냥 뭐 그런 특허 같은 거 상관없는 이미 오래된 뭐 타이레놀 같은 그런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안정적인 약품을 그냥 제조해서 파는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그 약품을 개발해서 그 약품의 특허를 받고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R&D 바이오 기업에 가까운 기업이다. 근데 이 바이오 한국에도 많죠. 그런 회사들. 이 바이오 회사들은 저도 정말 엄청나게 그 뼈아픈 그 기억이 있습니다. 바이오 기업은 정말로 관련 정보가 빠삭하지 않으면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바이오 기업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냥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. 앞에 3가지 예시 드린 기업과 이런 에브비 같은 굉장한 고성장의 고배당주가 무엇이 다르냐.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중기 구매력 보관용의 자산이죠.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?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내가 보관해둔 구매력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에도 대항할 수 있는
약간의 이익이 발생해야지 적절한 중기 구매력 보관용 자산이에요. 그러려면 낮은 변동성과 구매력 산실을 보장할 수 있어야죠. 그런데 지금 에브비 같은 제품은 어때요? 딱 듣기만 해도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. 그러니까 당연히 중기 구매력 보관용으로 적절하지 않다. 이런 기업은 성장주, 배당 성장주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고 장기 구매력, 만약 자기가 확신이 있다면, 자기가 잘 안다면 장기 구매력 보관용 자산으로 취급을 해야지 이런 기업을 2에서 5년 정도의 사용 목적을 가지는 중기 구매력을 보관하는 자산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는 걸 돈생강사 해야 한다.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뭐부터 하라 그랬죠? 가장 단기성 자금 자산부터 확보를 해라. 초단기성 자산을 먼저 다 채우고 나는 이미 장기 자산이 꽉 찼어. 그러면 초단기 자산부터 일단은 채우고 그 다음에 단기 구매력 자산 채우고 그 다음에 중기 구매력 자산 채우고 만약 그게 안 돼 있으신 분은 단기부터 그렇게 채워나가시면 됩니다. 지금이라도 이미 장기 성장 그런 자산을 많이 산 거는 이미 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만약 샀는데 내가 단기성 구매력이 확보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단기 구매력부터 확보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.